이제 이번에 내화 구조.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디는 구조이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화재의 세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규모의 화재라고 했을 때 대부분 홀라당 다 타죠. 탈 것은. 그죠? 탈 것은 타버리고 녹을 건 녹고 깨질 건 깨지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불에 견디는 게 아니죠. 다 타고 나서 이제 보통 뼈대만 남아 있죠. 불이 이제 화재가 크면 뼈대, 뭐 기둥, 뭐 바닥, 천장 그런 뼈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화재가 나서 나중에 뭐 남아 있는 게 이제 불에 견디는 것이죠. 불에 견뎠으니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끝까지 남아 있는 구조를 이제 내화 구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 이제 바닥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바닥은 어떤 구조가 내화 구조이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에 봐보면 철근 콘크리트 조라는 말은 이제 조라는 말은 이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조. 그래서 이제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 또 철골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간 콘크리트. 이제 그런 것이 만약에 10cm 이상이다, 두께가. 그러면 그런 바닥이면은 내화 구조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로서 철제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그 두께가 5cm 이상이면 내화 구조이다. 그래서 이제 철제로 보강됐다.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이니까 돌이겠죠. 그래서 벽돌이든 돌이든 콘크리트 블록은 그 콘크리트로 만드는 그런 벽돌을 말하겠죠. 블록이 이제 그것인데 철제가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무튼 철제에 덮은 두께가 5cm 이상이면 내화 구조이다. 그 다음에 철제의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 콘크리트로 덮은 것, 두께가 5cm 이상이면 그 다음에 바닥 기준은 그렇고 이제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좀 생략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벽의 기준이 벽. 그래서 이제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는 10cm 이상. 그리고 뭐 골구를 철골조, 양면의 철망 모르타는 4cm. 그 다음에 골구를 철골조. 그러니까는 철골로 이렇게 조립해서 짓는 그런 건물들 있죠. H빔으로. 그게 철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양면의 콘크리트 블록 이런 걸로 하면은 5cm 이상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벽돌조 그러니까 벽돌로만 만들었으면 19cm 이상이어야 되고요. 고온 고압 증기로 양생된 뭐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이런 거면 10cm 이상 이제 벽의 두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처음에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바닥하고 벽은 건물의 가장 뼈대고 기본이고 그렇죠. 예. 이제 이외에도 기둥도 있고요. 뭐 보도 있고요. 내야 구조 기준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바닥하고 벽만 나와 있어요. 3번의 방화 구조. 예, 방화 구조라는 것은 이제 화재를 방어한다. 예, 그런 구조이. 그래서 이제 내화 구조는 견디는데 중심을 뒀고요. 방화 구조라는 것은 화재를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방어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요. 1번. 예. 화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이렇게 나오죠. 2번의 기준. 그래서 철망 모르타르이면 2cm 이상이면 이제 불을 막을 수 있다. 방화 구조이다. 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그 다음에 석고판 위에 해반죽,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 이런 것은 2.5cm 이상이면 방화 구조이다. 이제 흰 벽에 흙으로 벽치기 했으면 무조건 방화 구조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불을 막을 수 있다, 방화 구조이다. 네, 그런 뜻이죠. 넘겨서 4번에 이제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구조의 어디 부분,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이제 그런 곳을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건축물의 구조 내력상의 주요한 부분. 그러니까는 내력상이니까는 이제 힘에 견디는 그런 주요한 부분이니까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고 뼈대. 그래서 2번의 종류, 이제 1번의 벽. 이제 벽은 그 뭐 이렇게 칸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은 그 지탱하는 기능을 하겠죠. 2번의 보. 이제 보라는 것은 수평으로 지탱해 주는 거죠. 이제 벽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이고 보라는 것은 이제 수평으로 지탱해 주는 거죠. 3번의 기둥도 이제 벽하고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이고 4번의 바닥은 이제 수평으로 지탱해 주는 거죠. 5번의 지붕틀. 그래서 지붕틀은 이제 가장 꼭대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6번의 주 계단. 그래서 이제 계단이기 때문에 계단이 무너져 버리면 피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5번에 무창층, 지하층. 저번에 설명했죠. 이제 무창층은 계구부 합계가 바닥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그런 층을 무창층이. 근데 그 계구부 요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인 대접. 그리고 해당 층 바닥에서 1.2m 이내. 그 다음에 도로나 차량이 진입하는 빈터. 그 다음에 쉽게 피난할 수 있어야 되고 창살 장애물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내부나 외부에서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계구부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번에 지하층이라는 것은 이제 지하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지하 하면은 이제 이 지표면, 그러니까는 지표면이니까 보통 그냥 뭐
땅 그 위를 말하겠죠. 거기에서 2분의 1 이하 이렇게 내려갔으면은 지하라고 봐요. 지하층. 예. 예. 그러니까 반지하층도 우리가 보통 반지하층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반지하층은 보통 이렇게 거의 아래로 들어가 있고 위에만 살짝 지상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이. 예.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창문 정도만 지표면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이 아래로는 전부 다 지하에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그런 반지하층 예,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지하층이다 그거죠. 예, 지하 1층. 넘겨보면 예, 방화구획하고 방화문이 나와요. 그래서 방화구획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화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구획, 예, 이렇게 설정해 놓은 구획, 예, 그런 것이 방화구획. 그러면은 방화구획을 해놨으면은 이제 뭐 불이 나더라도 그 안에서만 타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더 이상 번지지 마라 예, 그런 개념이 있어요. 방화문은 이제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거죠. 방화구획을 설정해 놨는데 일반 나무문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 나무문을 타고 불이 번져 버리면 방화구획이 아니잖아요. 이게 방화문을 설치해 놔야 방화문이 화재를 막아 주니까 이제 방화구획이 되는 거죠. 2번 예, 방화구획의 기준. 예, 그래서 이제 면적별 면적. 예, 그래서 이제 표에 봐보면 10층 이하는 1000제곱이 기준이에요. 1000제곱미터. 예, 그래서 하나의 방화구획은 1000제곱 최대 1000제곱을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3000제곱미터면 3개로 나눠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11층 이상이면 이제 200으로 줄어들어요. 200에 하나의 방화구획을 해야 돼요. 예, 200.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 11층 이상인데 마감재가 불연재료이면은 500제곱. 500제곱. 네네. 이제 마감재가 불연재료면은 11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500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자동식 소화설비 구역에서 그러니까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면은 3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10층 이하는 1000이라고 했는데 3배니까 3000까지 3000을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11층 이상인데 불연재료면 원래 500인데 이제 3배로 늘어나면 1500을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층별. 예. 이제 층별은 그냥 층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로에 봐보면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예.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경사로는 대부분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거기가 경사로예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는 불이 그쪽으로 오더라도 그 지상에 탈 게 없잖아요. 그냥 바뀌니까. 예. 그래서 지하 1층하고 1층은 방화구역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경사로 거기 있는. 예. 그 다음에 용도별. 예, 용도별은 뭐 필로티나 뭐 해서
이제 주차장이면 이제 주차장하고 주차장 아닌 곳을 이제 방화 구획하라는 것이고요. 수직 관통 부별. 예, 그러면 이제 수직 관통부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든 빌딩이든 그 급수 배관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겠죠. 뭐 배수 배관도 올라가야 되고, 예, 뭐 전기 케이블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관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직으로. 예, 그런 부분을 말해요. 그러면 거기하고 이제 다른 부분하고는 방화 구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비용 샤프. 예. 근데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도 수직으로 관통하죠. 예. 그러면 그 계단하고 계단 아닌 곳하고 방화 구획하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단하고 그 안에는 복도나 거실이겠죠. 그러면 계단에서 이제 들어가는 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죠. 방화 구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직이 필요한 것은 수직으로 방화 구획하는 것이고, 수평으로 필요한 것은 수평으로 방화 구획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건물을 보호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대피 공간. 예. 그러면 대피 공간과 이제 다른 부분 방화 구획. 3번에 이제 방화 구획 방법이 있네요. 예. 이제 어떻게 방화 구획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1번에 이제 방화 구획 1번에서 이제 방화 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예. 이 앞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방화문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화문을 이제 설치해서 방화 구획하라는 것이고, 2번은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정관, 그 밖의 관이 방화 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 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메울 것. 그래서 메워야 이제 방화 구획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봐보면 이제 오른쪽에 봐보면 3번에 환기 난방, 냉방 시설의 풍도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이제 댐퍼를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환기, 그러니까는 환기하려면은 이제 배풍기, 배출기 그런 거 설치해서 덕트로 이제 실내 안 좋은 공기나 그런 걸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방화 구획을 관통할 수가 있겠죠. 난방, 냉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댐퍼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안 좋은 공기, 뭐 이제 주차장에 배기가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어디 정화조에 그런 가스라든가 그런 걸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빨아들일 그런 구멍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배관이나 덕트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송풍기 팬이 필요하겠죠. 배출기. 팬이 돌면 이제 멀리 있는 그것을 쫙 빨아들여서 밖으로 빼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방화구획을 관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화구획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댐퍼가 뭐 이렇게 동그랄 수도 있고 사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화구획 되는 그 지점에다가 칸막이에요. 칸막이, 댐퍼라는 것은. 칸막이를 딱 설치해서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열어야 되겠죠.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다가 불이 나면 닫아줘 버리면은 방화구획이 되잖아요. 이제 그게 댐퍼예요. 그래서 통로는 덕트고 이렇게 막아주는 것은 댐퍼고 이제 말이 다르죠. 덕트와 댐퍼. 그래서 1번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댐퍼가 닫혀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비차열 성능, 방연 성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비차열 성능이라는 것은 이제 비차열, 차열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차열이라는 말은 열을 차단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차열이 아니다라는 말은 열을 차단해 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차단 못 해 주는데 대신에 연기는 차단해 줄 수 있어요. 열이나 불꽃. 그래서 비차열 성능, 이제 최소한 불꽃하고 화염하고 연기는 차단해 줄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 방연 성능은 이제 연기를 차단해 주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비차열은 이제 불꽃을 차단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의 방화구획 중점 확인사항. 1번. 그래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 트레이, 틈새, 이제 이런 걸 잘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그런 것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관통하면은 이제 그 층하고 층 사이 당연히 이렇게 케이블 같은 것이 이제 뭐 이만한 아무튼 일정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그럼 케이블이 지나가면 당연히 그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틈새를 어떤 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싸주면은 이렇게 거품으로 쫙 나와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요. 그러면 그게 꽉 막아버리죠. 틈새를. 그리고 불이 나더라도 안 타요. 그러니까는 좋아요. 2번에 이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의 방화 댐퍼 설치. 좀 전에 그 이제 댐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한다라는 거죠. 3번의 필로틱 구조 1층 거실에 계단실 복도 구획. 필로틱 구조라는 것은 그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는 1층이 주차장인데 그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 건물이 필로틱 구조에 그리고 뭐 승강기, 승강로 뭐 이런 구획.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방화문. 이제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1번의 구조.
구조는 뭐 똑같죠. 네. 2번에 9분 이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있고 플러스가 없는 60분 방화문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다르냐? 플러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1번에 60분 플러스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그래서 이제 60분이니까 60분 차단할 수 있는데 뭘 차단할 수 있느냐? 연기하고 불꽃이에요. 불꽃은 화염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거죠. 하나 더 플러스니까 하나 더 있다 그거죠. 열도 30분 차단할 수 있다 그거예요. 플러스니까. 근데 그 아래에 플러스가 없는 60분 방화문은 60분이니까 연기하고 불꽃을 60분간 차단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열까지는 차단을 못 해줘요. 그래서 방화문이 10가지 차단해 주면은 좋은 것이고 10가지 차단 못 해주면은 좀 더 안 좋은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방화문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 넘겨보면 하나 더 있네요. 30분 방화문, 그러니까 30분이니까 무엇을 30분 차단해 줄 수 있겠죠. 이제 30분에서 60분 미만이네요. 그래서 연기하고 불꽃을 30분에서 60분 미만, 이제 열은 차단을 못 해주죠. 그 다음에 3번에 설치 장소,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갑종 방화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갑종 방화문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갑종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방화구역 모든 장소에 설치. 을종 방화문은 이것도 옛날 말이고 60분 방화문이나 30분 방화문이 을종 방화문이에요. 이제 60분 방화문이나 30분 방화문은 열을 차단 못 해주니까 방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3번 피난 계단, 5개 피난 계단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래서 이제 방화문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근데 플러스를 사용하든 플러스가 아닌 것을 사용하든 괜찮다 지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좀 정확하진 않고 이제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특별 피난 계단, 노대 부속실,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아무튼 계단으로 가는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해라 그런 뜻이고요. 5번에 CO2, 할론 이런 곳 저장 용기실 방화문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6번에 방화지구 안에 뭐 해서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런 곳에 방화문을 해주라는 것인데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동 방화 셔터가 나와요. 이제 자동 방화 셔터라는 것은 방화 셔터인데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해서 내려온다 그런 거죠. 그냥 방화 셔터는 보통 그냥 방화 셔터가 아니고 그냥 셔터는 보통의 이제 화재하고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옷가게다 그러면은 이제 유리창으로 됐으니까 누가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셔터 이렇게 내리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은 일반 셔터고 이제 방화 셔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동 방화 셔터는 당연히 방화 구획하려고 설치를 해요. 예. 그래서 방화 구획의 용도로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 예. 그래서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거기다 벽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화 구획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 막아야 되니까. 이제 1번의 설치. 그래서 1번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아니면 60분 방화문.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자동 방화 셔터를 설치하는데 이제 화재가 나서 방화 셔터가 쫙 내려와 버리면 잘못하다가는 사람까지 가둬버려요. 그러니까는 방화 셔터 외에 그 옆에 방화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방화 셔터가 내려오더라도 방화문 열고 사람이 피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라는 거예요. 방화 셔터를. 이제 2번에 전동 방식, 수동 방식. 3번에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4번에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 일부 폐쇄.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불꽃이나 연기 감지기가 작동했어. 그러면 일부 폐쇄라는 말은 방화 셔터가 이제 천천히 내려와서 이 정도 내려와서 스톱돼요. 그게 일부 폐쇄예요. 이제 5번에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 그 다음에 열 감지기가 작동해요. 그러면은 이만큼 내려온 셔터가 다시 내려와서 완전히 폐쇄하는 게 완전 폐쇄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한 번에 쫙 내려왔지만 요즘은 그냥 2단계로 내려왔다가 스톱했다가 내려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감지기가 두 개. 그 다음에 2번의 구조, 자동 방화 셔터의 구조. 1번. 이제 자동 방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감지기 한 일부 폐쇄와 열 감지기 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번. 자동 방화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닷가의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 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번의 성능 기준은 비차열 1시간. 그래서 이제 비차열이니까 열은 막아줄 수가 없고 연기하고 불꽃을 1시간 60분 막아줄 수 있는 성능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차연 성능은 당연히 연기를 막을 수 있겠죠. 비차열이니까 불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7번의 피난 계단. 이제 피난 계단은 말 그대로 피난을 위한 계단이다 그런 뜻이죠. 뭐 모든 계단이 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비상시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기 위해서 계단이 필요하지만 이제 화재 소방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피난을 위한 계단이기 때문에 이제 1번 계단의 종류에서 이제 직통 계단이 있고 피난 계단이 있고 특별 피난 계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직통 계단은 뭐냐? 피난층 지상층에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 그래서 보통의 계단이 이제 직통으로 통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계단을 직통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부 이제 직통이 아닌 그런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통 계단 이렇게 해놨고요.
피난 계단은 이제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위치로 봤을 때 지하 2층 이하면 지하 3층 그런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그 혼동이 있게 지금 해놨는데, 이하란 말은 그 아래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하 3층, 지하 5층. 그래서 그러니까 2개 층 이상이다 그런 뜻이죠. 예. 지상 5개 층 이상이다. 그러면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건축법에.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은 이제 11층 이상, 지하 3개층 이상이 되면은 피난 계단 설치하면 안 돼요.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피난 계단하고 특별 피난 계단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피난 계단. 그래서 1번에 직통 계단에 이제 내와 구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 재료로 만든 것이 이제 피난 계단이다. 지금 그런 뜻이고요. 이제 설치 대상은 5층에 지하 2층 아까 했고, 예. 그 다음에 2번에 뭐 나오는데, 건축물의 5층 이상으로서 뭐 쫙 나오죠. 이제 그런 곳은 피난 계단 아니면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략하고요. 3번에 피난 계단 설치 제외해서 5층 이상이지만, 이제 5층 이상 층이 뭐 200제곱 이하로 작다. 또 5층 이상 층이 200제곱 이내마다 방화 구역이 됐다. 그럼 이제 피난 계단을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3번의 피난 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실은 내와 구조 벽을 구획. 내와 구조. 아까 내와 구조하고 불연제로 그렇게 있었죠. 그 정도로 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조명 설비를 해야 되고 계단에. 그 다음에 옥내 계구부에는 이제 창문을 설치한다면 1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5개 계구부는 이제 다른 계구부하고 2m 이상 띄워야 되고, 계구부는 창문을 이야기해요. 출입구는 이제 뭐 0.9m 이상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입구는 이제 방화문을 이야기하죠. 갑종 방화문 설치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피난 계단에 을종 방화문, 옛날 말로 을종을 설치하면 안 돼요. 갑종을 설치해 줘야 돼요. 이제 계단 구조는 뭐 피난층 지상까지 연결. 이제 대략 피난 계단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옥외 피난 계단. 방금 전에 한 것은 옥내 피난 계단이었고요. 옥외는 이제 건물 밖에 벽에 이렇게 딱 붙여서 밖에다 설치한 게 옥외 피난 계단이죠. 그래서 설치 대상이 뭐 3층 이상 뭐 해서 나오는데, 넘어가고 오른쪽 2번에 구조를 한번 봐보면 뭐 좀 비슷해요. 뭐 갑종 방화문하고 0.9m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좀 중요해요. 특별 피난 계단. 아무래도 이제 피난 계단하고는 이제 좀 더 강화된 피난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 대상은 아까 지하 3층에 11층 이상 아까 했었죠. 이제 공동주택은 16층 그렇게 되고. 2번에 설치 면제가
바닥 면적이 400제곱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넘겨보면은 구조가 나와요. 예. 구조가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죠. 예. 오늘 집에 빨리 못 가겠는데, 이거 설명하면 이제 빨리 못 가겠어요. 예. 예, 한번 봐보면 그림을, 예. 우선 실내가 있어요. 그림에서 왼쪽 부분 실내. 예. 거기에서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노대가 나오고, 이제 노대를 지나면, 그러니까 노대로 가기 전에 그 출입문이 하나가 있고요. 예. 노대로 나가서 이제 계단으로 가기 전에 출입문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출입문을 지나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단하고 실내 사이에 노대가 있다라는 게 특별 피난 계단이에요. 예. 그냥 피난 계단은 이 노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왼쪽 위에 갑종 방화문, 이제, 그리고 유해 너비가 0.9m, 그러니까는 실내에서 노대로 나가는 그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이에요. 옛날 말로.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갑종 또는 울종 방화문 0.9m, 그것은 노대에서 계단으로 가는 방화문이에요. 예. 그것은 갑종해도 되고 울종해도 된다. 예. 그래서 불이 나면 실내에서 불이 나니까 거기 노대로 나가기 전 그 방화문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바해서 뭐 창문 설치 금지, 그건 뭐냐면 이제 특별 피난 계단하고 실내 사이에는 창문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 그것은 아까 계단에 조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노대 쪽 봐보면 이제 1제곱미터 이하의 철제 망입률이 붙박이찬 것은 이제 특별 피난 계단하고 노대 사이, 거기에는 창을 설치할 수 있는데 1제곱미터 이하로 작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보면 이제 2m 이상 위에, 그건 뭐냐면은 이제 노대 쪽의 창문하고 실내 쪽의 창문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 아래의 내와 구조는 이제 계단이니까 내와 구조, 또 그 아래 불연재료는 계단이니까 불연재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혼동이 오는 게 뭐냐면은 창문, 그게 혼동이 와요. 그래서 계단하고 실내 사이는 창문 금지, 이제 계단하고 노대 사이는 창문 가능, 다만 1제곱미터 이하의, 그리고 이제 그리고 2m 이상이 이제 건축물의 내부의 창문하고 이제 지문을 좀 읽어봐야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2m 이상은. 예, 그렇게 하고, 아래쪽 오면 이제 가해서 뭐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 이제 그 아래 그림은 노대가 아니라 부속실이죠. 예, 그래서 노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부속실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부속실로 나가는 방화문은 갑종이고요. 부속실에서 계단으로 가는 방화문은 갑종 아니면 을종이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은 이제 실내하고 사이에 노대 아니면 부속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이제 설치 기준은 뭐 내화 구조, 불연재료, 조명 설비, 그래서 옥내 개구부 그걸 한번 봐보면 계단실 옥내 개구부 설치 불가. 그게 이제 계단실하고 실내 사이에 창문은 설치 못한다. 네, 그 다음에 계단실에 노대 또는 부속실 개구부. 이제 그건 뭐냐면 아까 계단실하고 노대 사이에는 조그만 창문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 내용이고 노대 부속실하고 옥내 개구부는 설치 불가. 그래서 그 노대나 부속실하고 실내 사이에도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실내하고 노대나 부속실, 계단 사이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5개 개구부이. 그래서 5개 개구부는 5개의 창문을 밖으로 향한 창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단실, 노대, 부속실, 그래서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이? 그래서 이제 계단실이나 노대나 부속실에다가 이제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밖을 향한 그 창문은 다른 개구부, 다른 창문하고 이제 2m 이상. 그래서 아마 실내에 그 창문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입구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이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